톡 쏘는 청량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비시즌에 난 주에 한 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FA 소식들이 또 터졌습니다. 뭐 많은 선수들이 또 팀을 옮기고 뭐 계약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강백호 선수도 저희가 방송 도중에 이제 알려드렸었죠. 4년 100억에 한화 이글스로 또 이적을 하고 또 보니까 뭐 박혜민 선수도 또 계약을 하고 이따가 저희가 계속 또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FA 시장이 그래도 서서히 또 그리고 이제 준철급 선수들까지도 좀 빨리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김재환 선수 관련된 계약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좀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에이전시가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겠습니다만 두산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또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이 외부에서 비판을 받을 때 또 이제 그걸 지켜주신 것들이 또 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배신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재환 선수를 이제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긴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FA 계약 당시에 2025년에 먼저 협상 결렬 시 두산과 먼저 협상 결렬 시 조건 없이 방출 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이 그대로 발동된 거라고 하는데요. FA 신청을 일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환이 두산에 남고 싶었나 보다. 올해 성적이 조금 썩 마음에 들진 않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합의점을 결국에는 두산과 찾지 못했고 결국 아무 조건 없이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김재환 선수를 영입하는 팀 입장에서는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상 선수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영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사실 뭐 앞서 이 FA 시장에서 없었던 형태의 계약 조항이기 때문에 놀라신 분들 또 이제 요런 게 또 가능했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방출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연차가 좀 제법 되는 그 선수들의 방출 수순을 밟는 걸 보면 네. 한 2-3년, 3-4년 전부터 이미 내리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군에서 제외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쵸. 얼굴을 서서히 이제 뭐 비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뭐 은퇴나 네. 뭐 방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접하고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작년에 올해 몇 개 때렸어요? 20개 넘게 때리지 않았나? 방출된 선수 벌써 엄청 많죠, 그죠? 아니 그 홈런을 홈런이요? 김재환 선수. 네. 김재환 선수 아직까지도 장타율이 하긴 뭐 김재환은 뭐 장타율이 굉장히 좀 올 시즌은 살아나는 모습 보이긴 했죠.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네. 기록 한번 볼게요. 홈런이 13개긴 했습니다만 좀... 이제 O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7할 중반대입니다. 근데 장타율 같은 경우에는 0.4를 넘기긴 했지만 지난해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다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죠. 나는 또 이제 한 가지가 우리 팀에서 네. 내가 이제 김재환 선수를 보유한 뭐 사람이라고 치면 우리 팀에서 뭔가 자리가 없어. 이 선수를 뭐 과감하게 선수의 길을 열어줘. 네. 이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구단들이 이걸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줬을 때 과연 이 선수가 얼마나 우리 쪽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단은. 근데 김재환은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잠실을 벗어나면 네. 확실히 그 많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크게 이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김재환 선수 보상금 보상 선수 부담 없이 어떤 팀과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FA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유계약, 완전 자유계약이 되는 거죠. 사실 뭐 FA라는 것도 프리 에이전트, 자유계약 선수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 선수에게 확실히 또 유리한 조건입니다. 4년 계약 당시 총액을 낮추는 대신에 이 조항을 넣어서 선수에게 향후 선택권을 또 보장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댓글에 최근호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윤세호 기자 이야기로는 김재환처럼 계약한 FA 선수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김재환 사례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댓글창에 리코 에이전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규정의 허점을 제대로 잘 파고든 사례인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랬을 때 이 계약이 처음 이제 김재환 선수의 사례가 나왔을 때 KBO도 지금 이거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저는 그거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4년 동안은 뭐하고 4년 전에도 사실은 계약서 KBO에 보내서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다가 이게 실제로 사례가 나오니까 이거 검토 계약서에 문제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게 사실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일처리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행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리코라는 회사가 워낙 많은 선수들을 그렇죠.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뭐 FA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정보들을 입수할 수밖에 없죠. 그 가장 큰 핵심 정보가 뭐겠어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계약 네. 기간하고. 그러면은 뭐 A 선수, B 선수한테 저쪽에서 어느 정도 그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이 정도를 뭐 얘기를 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선수들한테는 가장 최고의 계약, 제가 말하는 이제 최고의 계약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기사화가 됐잖아요. 뭐 그 구단의 보유수를 뭐 넘어가는 뭐 꼼수 뭐 해가지고 뭐 막 그런 얘기들 굉장히 네네. 많았었는데 등록하는 그 순간이 좀 차이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어떠한 그 법의 약간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잘 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일을 잘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김지한 선수는 진짜 그 어떤 그 올해 FA 계약 소식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좀 쇼킹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추후의 계약서 조항에는 뭐 그런 이 우회 계약 이런 조항들이 좀 이제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선 계약서들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이 허점을 잘 파고들었다.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 최고의 에이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캇 브러스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스캇 브러스의 별명이 뭡니까? 악마의 에이전트 아니겠습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악마겠지만 선수에게는 또 이런 좋은 조건을 또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두산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됐습니다. 뭐 김재환 선수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재환 선수가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188홈런을 기록하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에 또 기여를 했었고 2022년과 2025년까지 이 FA 계약 동안에는 장타력이 또 하락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왼손 장타 카드 거기에다가 보상 선수도 없다.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 붙으면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계약을 좀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뭐 내가 볼 땐 두산 제외하고는 웬만한 팀들이 다 문을 두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약간 좁혀 봅시다. 옛 정을 생각하면은 롯데 김태형 감독 계시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김태형 거기다 장타 보강도 좀 필요하고. 또 롯데 구단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들은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힘들고 본인을 좀 키워줬던 은사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롯데라는 팀과 김재환은 너무나도 궁합이 잘 맞는 팀. 그리고 개인만 보자면 제가 볼 때는 SSG. 예, SSG는 진짜 장타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김재환이 인천구장에서 랜더스필드에서 그 규정 타석을 채웠다라고 가정하면 내가 볼 때는 30개는 거뜬히 칠 수 있는 선수인 거예요. 그걸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토종 선수가 30개를 때려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하면 거기다 또 고향이에요. 그렇죠. 네,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롯데와 SSG에 약간 이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지금 뭐 곧바로 김재환 선수 관심 없다. 영남 세 팀 그러니까 이제 삼성, NC, 이제 롯데까지는 뭐 관심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거 협상이 뭐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뭐 저런 계약 걸고 이별이 저런 식인 선수인데 팀워크 생각하면 제발 우리 팀은 아니길 바라는 게 또 팬들 마음이다.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김재환 선수의 그 약물 이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선수의 실력과는 별개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는 것 같긴 나는 합니다. 이제 그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저 얘기 중에 하나가 영남 세 팀이 관심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한두 팀은 반드시 필요한 선수인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가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네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했으니까 우리 아니야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왜 그 얘기 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일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무나도 이 선수 관심이 있고 우리도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영입 뭐 의사 없다 이러면 그게 나는 너무 그런가? 방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영입 의사 있다라고 하면 저 팀도 이제 우리 시장에 걸려드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붙어보고
당연히 이제 이 선수 영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그 선수랑 중복 포지션이고 뭔가 포지션에 맞지 않고 또 구단의 또 그 기조가 또 다르면은 그런 건 있지만 누가 봐도 다 필요한 구단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발 빼는 척일 수도 뭐 수나님도 얘기를 하셨고 사실 지금 영남 세 팀 뭐 롯데, 삼성, NC 다 이제 타격에서의 또 보강에 필요한 팀이기는 하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박병호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지명타자 슬롯 요것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또 저희가 이따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FA 시장 굉장히 또 재밌는 이제 이 사건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FA 계약들 뭐 강백호 선수의 뭐 이적도 있겠지만 뭐 박찬호 선수도 또 팀을 옮기고 이게 굉장히 혼돈의 FA 시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씩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일단 KT 이야기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반전 스토브리그 저는 승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KT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급을 줄줄이 놓쳤던 KT 위즈가 이제 외부 FA 3명을 모두 데려오면서 이번 FA 시장 정리를 했습니다. 단일 시장 최대 실적 108억을 또 투입을 했죠. 그 중에서도 김현수 계약 시장 공식을 완전히 깨는 또 이제 대박 계약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실패로 출발했지만 뭐 완성이 됐죠. 박찬호, 강백호 영입 실패로 또 초반 분위기는 좀 암울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도 사실은 4년에 80억 두산과 계약을 했지만 한간에서는 이제 KT의 보장액이 더 컸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었는데 박찬호 선수도 놓치고 강백호 선수도 놓치고 하면서 일단 플랜 A는 어느 정도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기는 했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네. 스토브리그 초반에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일단 그 강백호를 영입을 하고 그리고 추가 역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실탄을 마련을 확실히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약간 흔히 얘기하면 약간 폭풍 쇼핑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선수 쇼핑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강백호를 놓치는 거는 어느 정도 50대 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데뷔는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내가 볼 때는 김현수를 잡은 거는 진짜 큰 것 같아. 그거는 굉장히 좋은 금액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승택 선수도 잡았잖아요. 한승택 선수 잡은 거는 저는 약간 이제 반반 생각을 했어요. 포수를 보강하는 거는 뭐 10개 구단 모두 똑같습니다. 이제는 장성훈 선수가 나이도 있고 해서 많은 이닝 소화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걸 생각해가지고 한승택을 영입을 했는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은 강현우 선수도 있고 키워야 될 선수가 결국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선수들을 언제 이제 키워가지고 포수를 좀 이렇게 자리를 언제 하나 할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최원준 선수의 최대 48억? 47억? 4년에 48억. 네. 나는 진짜 정말 4처음엔 난 4.8억인 줄 알았어. 4.8억인 줄 알았어. 네. 이거 최원준 선수 뭐 팬분들이시나 아니면은 뭐 최원준 선수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 들으시면 분명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기아가 NC로 보낸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C에서도 그렇고 기아에서도 그렇고 제가 최원준 선수를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서 데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인가를 그렇죠. 한번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KT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보장을 그 회사 내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그냥 3명까지밖에 영입을 못하니까 그냥 다 써버리는구나. 약간 이런 인상을 나는 받았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현수 선수 계약이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었죠. 이제 박찬호, 강백호 영입 실패하고 나서 이제 준척급 3인 패키지 전략으로 이제 즉시 전환을 한 건데 김현수 선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최원준 선수 여기 한승택 선수까지 이렇게 3명을 영입하면서 이번 스토브리그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3년에 50억 전액 보장이었는데요. 뭐 나이나 수비 저하 고려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구단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위치였습니다만 KT가 또 과감하게 또 이제 큰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KT에서 김현수 선수를 또 품을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위에 슈가나다님께서 50억 제의 받았으면 그걸 숨겨놓고 기자들이 이용해 먹었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근데 사실 50억을 KT에서 제시 받았다 그거를 까야 될 의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구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LG와의 협상 과정에서 저 KT로부터 3년에 50억 제시 받았습니다 얘기해주면 LG가 거기에 맞춰주든지 안 맞춰주든지 그건 이제 구단의 자유긴 하지만 반대로 선수가 그 오퍼 금액을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도 협상 과정에서 선수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죠. 너무 잘해주고 가서 현수는 아쉬움만 있습니다. 연아아빠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LG가 또 3년 50억에 김현수 선수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어떤 계약이든 너무 비싸다, 아니다, 너무 헐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현수는 그동안에 그 LG 트윈스에서 활약한 거를 생각을 하면 돈값은 충분히 다 했죠. 다 했고 뭐 지금은 이제 김현수 선수는 어떠한 그 좀 안전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의 뭐 계약 기간 금액 모든 것들을 좀 보장을 받고서 선수 생활을 이제 좀 약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나이가. 근데 그게 선수의 욕심인데 그런 부분을 KT가 이제 채워준 거죠.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외야도 우리가 김현수의 외야 수비가 약하다. 아니 박혜민이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약하죠. 그렇죠. 박혜민 그럼 외야 뭐 KBO 리그 박혜민 빼고는 다 약한 외야 수비인데 뭘. 근데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현 선수는 더군다나 1루 수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문 외야수이기도 하지만 전문 1루수처럼 1루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습니다. 수나님 그리고 돈이 맞긴 합니다. 그래도 선수가 고민을 꽤 한 거 보니 돈만 본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디 보자. 또 15억 차이면 당연히 옮기죠. 티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LG의 대략적인 이제 계약 규모가 한 35억 선이었다라고 하니까 차이가 꽤나 났는데도 끝까지 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최원준 선수 외야 재편이 지금 완성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최원준 선수가 또 외야 포지션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중견수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포지션이 또 가능하긴 한데 기록이 좀 궁금하죠. 근데 사실 참 이 4년 최대 48억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계약을 보고 사실은 좀 눈을 의심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기아에서는 타율이 2할 2푼 9리 OPS 0.595를 찍고 트레이드가 됐고요. NC로 넘어가서도 0.258 OPS도 0.652 좋지 못한 성적이기는 했습니다. 시즌 홈런이 6개 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긴 하겠습니다만 수비를 사실을 잘하는 유형은 또 아니고. 네, 수비 그러니까 공격 올해 홈런이 6개요. 네. 도루는 몇 개 했어요? 도루가 이게 다 영어로 써 있어서 내가 모르겠어. 도루가 지금 26개 했네요. 네. 도루는 26개. 네. 올해. 네, 네. 올해 도루는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은 타율이 올해가 2할 2푼 9리에다가 2할 5푼 8리. 이거 왜 네. 기록 합산을 또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네. 네. 2할 때 뭐 중반이죠. 그렇죠. 네. 뭐 전문 내가 볼 때 만약에 무슨 뭐 한 김재호 선수급의 전문 그 유격수 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진짜 아니 선수는 기분 좋지. 그럼요. 네. 아마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몇십억은 더 오퍼해가지고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수도 약간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네. 에이전트가 잘한 거야. 아니 사실 뭐 에이전트가 잘할 거는 없어요. 그렇죠. 잘하는 건 없어요. 이미 구단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저기서 내가 볼 때는 최원준 선수가 여러 구단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48억까지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아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원소속 구단인 기아도 마찬가지고 NC도 마찬가지고 최원준 선수를 다시 잡을 생각은 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48억 줄게 와 그럼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당연하지. 아마 에이전트가 뭐 있겠죠. 에이전트가 있는데 야 KT에서 48억 준대. 아이씨 장난해요? 아마 처음에 이랬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본인도 내가 어느 정도의 계약 기간과 그 금액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죠. 당연히 본인이 FA 선수라고 하면. 그리고 주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물어봐. 그리고 본인도 이제 비교를 하겠지. 역대 FA 이제 관련된 선수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뭐 나이도 물론 나이지만 그럼 권희동 선수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싶어. 아까 저는 사실 막 지금 WAR도 올 시즌에 일단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해 이제 전역하고 나서 2할 9푼 1리에 OPS 791 잘했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잘했지만 이게 사실 최원준 선수의 수비가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하다 정도이지 수비를 잘한다 아니면 뭐 평균 정도는 한다 이 정도도 저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KT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 드리면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지? 그냥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닉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강백호도 놓치고 뭐 박찬호 선수도 뭐 못 잡고 하다 보니까 올해 모기업에서 돈 타왔는데 이거 써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반영된 그런 계약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돈을 오래 쓰지 못하면은 없어지니까. 네. 없어진 돈이니까 일단은 갖다 다 쓰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불편해 하시는 게 이런 계약 기준선이 생기면 다음에 FA 시장에 그치. 나올 선수들은 아니 저 친구도 저만큼 받았는데 나도 저 친구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이제 없잖아요. 올해는 끝나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약간 대형 FA라고 할 많이 수 있는 나오던데. 선수가 네. 누가 있죠? 우리 저 팬분들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내년에 진짜 대학 홍창기 선수도 나오는 것 같고 홍창기는 그럼 6년 구자욱 선수도 좀 나오는 것 같고 6년에 최원준 48억으로 하면은 6년에 197억 정도. 200억 줘야 될 것 같아 진짜. 보장금 6년에 그리고 보장 금액 191억. 어. 옵션 6억. 이렇게 하면은 뭐 딱 어울릴 만한. 그렇죠. 노시환은 선수도 있고 220억. 200억. 그러니까 이게 박동원 160억. KT 정도는. 팬분들이 와. 사실 이 계약 소식 뜨고 나서 반가워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기업이 뭐 실적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포츠단 유상증자도 했고 이거 안 쓰면은 날아가고 다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더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가치보다 선수의 시장 평가 가치보다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뭐 일단 영입이 된 거 최원준 선수는 그 지금의 시선을 반전시키는 활약을 보여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최지훈 SSG 선수가 맞네. 최준 선수도 있고. 48억이면 140억 줘야겠네. 예, 100억 정도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KBO 리그 시장이 뭐 1,200만 넘어서면서 시장 규모가 확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좀 따라가기에는 인식적으로 격차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게 나와서 이제 걱정되는 게 난 이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야. 내년 배정대 얼마 줘야 돼 그럼? 배정대 선수는 그러면은 진짜 최원준이랑 서운할 것 같은데 이 비교했을 때 좀 지금 기대를 배정대 선수가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배정대 선수는 뭐 본인이 최원준 선수보다 더 본인이 높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외부나 내부 평가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이를 또 감안을 해도 또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거 이상의 저 계약을 기대하겠지. 참 어쨌든 복잡합니다. 네. 이게 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없죠. FA는 사는 사람이 사실 마음인 거죠. 돈이 되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KT가 판단하고 있는 내부 판단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최원준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많다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지. 저는 그냥 돈 남으니까 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장한 이해가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포장한 겁니다. 한승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에 최대 10억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뭐 포수 백업, 좌익수 그리고 외야까지 좀 이제 지금 약점으로 지적된 포지션 해결이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까?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KT가 계속 이좀 약점이라고 지적받았었던 부분이 이제 선수단 연령 측면이잖아요. 나이가 좀 많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야수 FA 3인이 또 더해지면서 연령이 좀 어려질 가능성은 좀 줄어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보상 선수 보니까 이제 투수만 묶으면 되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수 쪽에서는 눈에 띄게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이 현재까지는 좀 드물기 때문에 뭐 유망주 측면에서요 드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계속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이제 계약인 것 같습니다. KT 팬이면 개빡칠 듯 패닉바잉이지 저게 뭡니까? 초고령 구단 됐잖아요. 미나리님께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KT의 내년 시즌 성적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나눠봤고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앞두고 저희가 잠깐 댓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선수가 전준우 선수예요. 4년 35억? 전준우는 최원준 선수보다 급이 안 되지. 4년에 80억 받아야 되지 그러면. 최원준 선수보다 낮게 본 거야. 저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람이 돈복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돈복이라는 게 확실히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는 진짜 돈복이 좀 없었던 그런 이제 유형인 것 같고 최원준 선수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전생에 뭐 덕을 좀 잘 쌓았다. 그럴 수도 있는 뭐 거. 그건 다 수도 있는 거죠. 타이밍이에요. 네, 인생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다라는 진짜 얘기가 인생. 있고 전준 선수는 대신에 저 돈복이 조금 없었는데 물론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신에 또 뭐 많은 인복도 또 얻고 네. 또 뭐 팬들의 또 사랑도 사랑도 받고, 얻고 그죠? 그 이후에 저랑도 이제 친해졌고 네. 얘는 나를 알게 된 게 진짜 큰 거야. 정말로. 그게 얼마예요? 유님 알게 된 게 7만 원. 7만 원? 에이 7만 원보다 많이 써주세요. 네. 먹으면 저- 항상 그 정도 나와.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준우는 나 생각해서 네. 비싼 거 안 먹어. 그 전준우 선수가 1차 때 34억이고 2차 때 47억을 받았으니까 이게 사실 전준우 선수가 그동안 타격적인 측면에서 이 보여준 것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덜하다는 느낌이 또 들긴 그래 합니다. 봐야 80억 되나? 80억도 안 되는. 80억은 되죠. 81억이네요. 그죠? 81억? 근데 이제 뭐 연봉 그 옵션도 좀 껴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긴 하겠죠. 81억. 이한방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T는 100호 수비 안 된다고 포지션 안 주고 그리 굴리다가 안 잡더니 FA 잡은 선수들이 수비 평가 안 좋은 선수들로만 또 쏙쏙 잘라 골라 잡기 정말 코미디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여러 포지션을 또 전전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KT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뭔가 요번 FA 시장에서 접근법이 사실은 조금 갸우뚱 일반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좋게 평가하시는 KT 팬이 없더라고요. 뭐 일단 KT 다 팬들도. 분위기가 왔으니까 어떡하냐 뭐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약간 이런 체념의 분위기인 것처럼 저는 이제 했습니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외야를 좀 키워내야 될 지금 선수가 근데 지금 뭐 안현민 선수 작년에 뭐 발굴한 거는 뭐 1,000억 이상의 뭐 그런 가치가 있다고 나는 봐요. 진짜 그 정도로 뭐 안현민의 발굴은 엄청 가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뭐 지금 뭐 최원 선수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쁘지. 네. 기분 나쁜데 그거를 뭐 본인이 야구 성적으로 아까 성적이 말해주잖아요. 사실 네? 이 선수의 가치는 성적이 말해주는 거고 성적에 비해서 너무 큰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내년 시즌에 보여주면 선수가 보여주면 이거 돈값 하네? 이 얘기 듣게 되면 그거야말로 선수 본인 그리고 KT 구단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막 엄청나게 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컨디션은 좋은 상태에서 팀을 이적을 했으면은 왜 이적하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최원준은 약간 보여준 것보다 계속 지금 가라앉는 분위기에서 뭔가 변화를 줬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가 좋은 쪽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기아에서 이제 김기태 감독 시절에도 최원준 선수 보면은 막 끝내기 말홈런 치고 막 기회도 많이 주면서 하여튼 타격에는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예요. 네.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수비보다는 역시나 좀 공격이나 주루 쪽에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ADLDOBP님께서 저는 KBO 리그 외국인 5년 보류권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규정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얘기하셨는데 이 케이브 선수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자기 SNS 통해서 또 심경 밝혔죠. 이제 두산 베어스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제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서 아쉽다. 이제 5년 보류권 때문인 건데 구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약하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묶어놓는다. 뭐 이게 현재까지로서의 룰로는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아니 쓸 생각 없어서 풀어주는 건데 다른 팀도 못 가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선수를 막는 길이죠. 저렇게 되면은 선수가 이제 뭐 다양한 팀에서 오퍼를 받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단일 리그다 보니까 그죠? 이제 꼭 이제 그렇게 해서 풀었다가 뭔가 다시 돌아올까 안 좋은 쪽으로 봐. 돌아오면 이게 이제 뭐 약간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손볼 게 너무 많죠. 그러게 5년은 일단 너무 길다. 보고보고님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보류권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단일 리그에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만 이게 방출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도 방출인데 방출한 선수를 또 다른 팀 못 가게 붙잡는다. 이거는 또 선수 입장에서도 난 계속 한국에서 뛰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당연하죠.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외국인 선수들은 약간 돈을 벌려면 자국 리그에 미국에서 뛰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아시아권 특히 이제 일본이나
한국적으로 눈길을 돌리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5년 묶어버리면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트리플 A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트리플 A에 묶여 있으면은 얼마나 받아요? 많이 받아요. 뭐 한 10만 불? 그렇죠.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음. 평균이 뭐 7만 불, 8만 불 뭐 이렇게 받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그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10배 이상을 일단은 KBO는 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KBO 쪽에도 좋은 선수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게 묶여 있다 보니까 좁은 틀 안에서 그 공간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노나먹기식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내년 달려야 되는데 남 좋은 짓 왜 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규정이 문제라는 거지 구단의 이런 선택은 사실은 뭐 보류권 안 묶은 게 사실은 마음이 넓은 거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영우 선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43살을 앞둔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리그 정상급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브리그의 시선 과연 최영우가 기아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친정팀인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 선수 본인 어제 이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이거 오보라고 본인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우 선수의 선택은 여전히 또 베일 속에 있고 지금 뭐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이번 겨울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다. 요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저께 최영우가 삼성과 3년에 30억 합의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저희 브런치 가족이죠. 김동영 기자님의 이제 단독 기사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기아, 삼성 구단도 이제 부인을 했고 에이전트 역시도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최영우 측만 좀 난감해진 상황인데요. 뭐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왜냐하면 계약 기간과 금액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상을 이제 제시를 해야지만 뭐 원소속 구단에 남든지 아니면 이제 친정팀으로 더 돌아가든지 이런 결정이 또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김동영 당황스럽겠네. 이거 자기가 썼다 그냥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쵸. 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영 기자님 뭐 소스 없이 썼다 그럴 가능성은 진짜 제로라고 그치, 생각을 당연하죠. 하고 뭔가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또 쓰셨을 텐데 너무 그 마음을 썼나? 뭘 마음을 써요? 최영우 선수의 굉장히 개인적인 팬심에. 뭐 그러겠어요 사실. 이게 뭐 단독 기사라는 게 무게감이 또 얼마나. 그럼 이거 몇 큰데. 번을 네. 확인해야 돼. 단독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또 쓴 거고 3년 30억은 삼성이 됐든 뭐가 기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너무 저렴한데. 저렴하다고요? 네. 최원준 4년 48억. 자꾸 그 기준을 거기다 나는 놔두면 지금 안 아니 되죠. 난 이게 계속 올해는 적어도 올 FA 시장이 문 닫기 전까지는 내가 이 정도인데 아직 계약하지 않은 내가 볼 때 손아섭은 한 80억 부를 것 같아. 진짜로. 이 최원준 선수 하나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너무 막 되죠.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금액이. 네. 근데 3년 30억이면 사실 훌륭하죠. 예, 내가 볼 때는 금액이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계약 기간을 맞아요. 3년을 줬다는 게 지금 최영우 선수가 43, 44 한국 나이로 이 정도인데 3년 보장이면 45 이상까지 현역을 뛴다는 건데. 그렇죠. 87년생이니까 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근데 사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영우 선수가 3할 7리 쳤습니다. 그리고 홈런 개수도 몇 개야? 24개 때려냈고 와. OPS가 0.928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의 타격 성적을 최정상급.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시장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 최영우는 안 늙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83이군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발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당연히 나이가 들면 근육도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 말년이 되면은 대부분 체중 조절을 하고 살을 빼고 훈련량을 늘리고 이래서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보면 다 폭망이야. 맞아요. 네. 다 폭망이야. 근데 최영우 선수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유튜브에서 최영우 선수를 봤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똑같이 간다. 현역 때 지금부터 어렸을 때도 그렇고 가장 좋은 컨디션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는 지금 봐도 몸이 똑같아요. 맞아요. 체형이.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내가 힘을 더 덜 떨어뜨리고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늦추는 거지. 이거를 내가 훈련이나 뭐 식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뭔가를 줄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야구가 전혀 달라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어떤 채널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확실히 기억을 하거든. 그게 진짜 틀리지 않은 것 같아. 그러게요. 네. 안경현 의원님께서도 최영우가 잘하는 이유, 최영이 똑같아요, 스윙이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잘할 때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늙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기아와 삼성 분명히 뭐 2파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구단 모두 협상 중이기는 하나 끝났다거나 뭐 임박했다라는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시 사실관계 확인 뒤에 최영우 측에서 직접 오보라고 연락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삼성 역시도 합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누가 앞서는지 또 혹은 어느 팀이 유리한지는 철저히 안개 속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시장에서 3년에 30억이라는 이제 기준선이 지금 어떻게든 이제 생겨난 이상 기아 입장에서도 그럼 이거보다는 더 줘야지 남겠는데 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기아가 저 정도 베팅을 한다고 하면 그럼 삼성도 더 올려서 잡아야 되나 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최영우가 빠지면은 진짜 기아는 내년 시즌에 5강 후보로도 선택을 받지 못할 확률도 있죠. 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영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지금 교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교체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이제 약간 물음표에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김도영 선수가 내년에 이제 건강하게 합류를 해서 뭐 풀시즌을 치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또 부상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있고. 그러니까 최영우가 있고 없고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최영우를 보유하고 있는 팀의 공격력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볼 땐 그냥 기대가 아니라 확신을 좀 갖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감독이나 관계자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이 정도는 해줄 거야가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무조건 해. 이 정도는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선수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최영우 선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나이를 잊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뭐 다 증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도 이 타선의 이 파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기아 지난 계약에서도 최영우 선수에게 대우를 또 확실하게 해줬었죠. 1+1에다가 22억 BFA 계약까지 포함을 해서 40대도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든 팀이다. 근데 이거 뭐 대우받았다는 거는 사실 뭐 구단이 대우해 줄 수밖에 없는 성적을 최영우 선수가 또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BFA 계약까지 또 따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삼성 왕조 시절을 열었었던 또 최영우 선수의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 또 기대하고 있겠죠. 박병호 선수가 빠진 그 자리에 최영우 선수를 또 보탠다면 이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과의 관계 아직 껄끄럽죠. 형우 선수 뭐 날카로운 휴머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세월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떠났으니까 뭐 거의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이제 강산이 뭐 한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변했고, 이 그동안 삼성에 있었었던 뭐 운영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오승환 선수 은퇴하는 그 경기에서 이제 최영우 선수랑 또 오승환 선수랑 이런 모습 보고 또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부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요. 그 당시에 삼성에 있었던 뭐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뭐 해마다 바뀌고 있고, 또 올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어떤 또 인사이동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제 선수는 그런 게 있죠. 최고의 전성기의 시작을 삼성에서 보냈고,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타팀에서 이제 기아에서 보냈고, 근데 이제 생각이 나죠. 자기의 이제 약간 고향 같은 팀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마지막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저기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 정도의 연차 20년이 넘어갈 정도의 선수라면은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대천사 가브리엘님, 대우를 해주면 마음 흔들릴 수도 있죠. 기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아직 삼성은 젊은 팀이라 최고 베테랑을 영입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양분을 삼아 성장해준다면 그 다음에 구자욱이 지명타자 자리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거죠. 최영우 영입 딱 맞는 카드라고 생각하네요. 또 오각형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네, 야수들이 일단 또 젊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 뭐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 최영호 선수도 마찬가지. 아, 저 선배는 어떻게 저 나이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는 걸까? 이거를 젊은 선수들이 또 배워간다면 그것만큼 또 큰 뭐 영입 효과는 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네, 물론 뭐 좋은 코치들을 영입을 해서 지도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선수들 제가 야구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정말 훌륭한 슈퍼스타가 한 명이 있으면은 사실 그 선수를 보고서 정말 많이 흉내도 내고 따라 그렇죠. 해보고 싶고 그걸 왜 하겠어요?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되고 싶으니까.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용우는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같은 그라운드에만 있어도 최용우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선망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어떤 팀이든 최용우를 영입을 하면은 당장에 나오는 그 숫자 기록 말고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가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계약 기간을 과연 3년을 진짜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게 뭐 2+1이나 아니면 1+1이나 이런 +1이 아니라 보장으로 3년을 만약에 최용호 선수에게 준다 하면 그쪽으로 좀 이제 마음이 기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내 생각에는 3년이 아니라 나는 4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3년 4년이 되면은 선수로 생각을 구단이 하는 건 한 2년 정도. 그렇죠. 나머지 2년에서 1년 정도는 뭐 없다고 굳이 생각할 수 있죠. 선수를 안 네. 뛰더라도 뭐 이렇게 저 약간 플레잉 느낌으로 플레잉 코치 느낌으로 아우. 선수들도 그렇게 하고 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을 수 있는 현장에서 입고 있을 수 있는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면은 내가 볼 땐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계약 기간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은 뭐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3년이냐 아니면 뭐 4년까지 보장해 줄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약 기간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적할 것 같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옮길 것 같은지 잔류할 것 아니, 같은지. 저는 잔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잔류할 것. 기아가 이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선수예요. 그건 맞죠.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삼성을 거론을 하고는 있는데 삼성은 반드시 잡고 싶은 그런 선수인 것만큼은 확실해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다른 팀의 오퍼가 또 있을지는 저희는 모르는 그것도 거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이적보다는 잔류의 무게가 더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적할 것 같습니다. 왠지.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삼성에서 최용우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결과는 뭐 선수 본인이 또 결정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계약이 또 될지. 뺏기면은 기왕 큰일 나지. 박찬호도 뺏기고. 그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전력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는 당장 그러면 내년에 이거 타선 어떻게 하나 요 얘기를 또 반드시 또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와, 근데 FA 시장이 요번 FA 시장은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현수 선수의 이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까 저희가 계속 짚어드렸던 최원준 선수, 박찬호도 이동하고 강백호도 이동하고 대여급 선수들이 뭐 잔류보다는 또 이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FA 시장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오전 10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